36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6번은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각각 대입해주면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의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3 알파만 이항되면 되니까 이렇게 이항이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1이 3알파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9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1인 걸 아니까 9가 되겠죠. 답은 5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곱을 활용해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2차 방정식 이 식의 한 근이 이렇게 될 때 이때 쓰이는 ABC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곱은 3이 되고 c는 3a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식에 대입을 해주면 3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가 되고, a로 나눠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이 식의 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 4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고 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실수의 피해 값을 구하시오. 이 식의 근이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알파를 허근이라고 두면 2차 식에 대입을 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2P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변으로 옮겨주면 알파 제곱이 P알파 마이너스 2P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 식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되니까 P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가 되고, 이 알파 제곱에 다시 이 식을 넣어주면 되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2P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대입해 주기 위해서 P의 제곱이 공통인수지만 그렇게 묶지 않고 P로 묶어주면 P 알파 마이너스 2P가 되죠. 알파의 세제곱은 이 근의 세제곱, 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 세제곱을 이 식에다가 알파를 다시 곱해주면 P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가 되고, 여기 알파 제곱에 다시 이 식을 대입해주면 P알파 마이너스 2P가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이 식이 되는데 P제곱 알파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공통인수 알파로 묶기 위해서 알파로 묶고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2P로 만들고 마이너스 2P 제곱을 따로 빼주죠. 이 상태에서 이 결과가 실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묶은 이유는 알파는 허근인 걸 알고 있는데 이 허근 허수 부분, 이 부분이 연산 이후에 실수가 된다고 했죠. 실수, 이거는 실수야. 그래서 실수 곱하기 허수를 하면
결과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 P 부분, 이 부분은 실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은 허수가 나오지 않도록 0으로 만들어야 되죠.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P제곱 마이너스 2P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0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P는 0이거나 P는 2가 되죠. 그런데 이때의 P를 여기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원래 식에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전체가 0이 되면서 근이 허근이 아니라 0이 돼버리죠. 이건 문제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P는 2만 가능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의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f의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이때 f에서 3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그래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두근의 이 식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여기 이 식을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이제 응용을 한다면 f의 알파가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선 이 항을 다 이항하면 f의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면 이것의 두근을 x-알파, x-베타로 둘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식은 이 식이랑 같으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fx는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f3 값을 구하면 12가 되겠죠. (46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이 RP가 AC에 평행하다는 거, 그리고 이 PQ가 AB에 평행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평행한 선에 의해서 여기 RBP의 각도를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A의 각도를 세모라고 하고, ABC의 각도를 O, BCA의 각도를 별, BAC의 각도를 X라고 하면 이 평행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BRP의 각도가 X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PB의 각도가 별인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또 PQC의 각도를 X라고 알 수 있고, QPC의 각도를 O인 걸 알 수 있어요. 평행한 상태에서 평행한 선이 그어지게 되면 이거를 동위각이라고 하죠. 여기 그 다음에 평행한 상태에서 여기에 각도가 그어지게 되면 동위각.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작은 삼각형, 그 다음에 제일 중간 삼각형, 제일 큰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놓고 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마지막 질문은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x라고 두고, 그러면 이 PC 부분은 9-x가 되고,
전체의 길이는 9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로 x 대 9 마이너스 x 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큰 삼각형의 넓이 b가 4대 9라고 했어요. 우리 전에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길이 b 대 넓이 b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비율이 넓이 b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기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랑 크게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 비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9라는 비율을 가졌을 때 그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라는 비율만큼인 거니까 반대로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5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5대 9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넓이 b 대 이 넓이 b가 더해진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5라는 비율을 가질 거니까 그리고 또 넓이 b는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서 들어가면 되죠.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x의 제곱 대 99, 81 이 제곱 b로 들어오면 81.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5일 때 큰 삼각형의 비율이 9가 되니까 5대 9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그 비례식 알죠?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405, 외항의 곱은 9 곱하기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서 9로 나눠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8x 81 그래서 이항하고 정리해주면 이 식이 되고 2로 다시 나눠주고 인수분해 해주면 x는 3 또는 6이 된다. 그런데 BP의 길이는 CP의 길이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값은 3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기본적으로 일단 그 판별식 D는 두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 D는 이렇게 성립하니까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그게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m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음의 실수가 되는 경우를 여기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둘 다 음의 실수라면 두 근을 더했을 때 무조건 음수가 나오도록 하면 m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0도 양의 실수가 아닌 거니까 그 범위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 경우에도 0이 되는 경우도 포함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래서 이 범위를 보자면 이 범위를 보자면 공통된 영역은 이 조건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 조건도 만족하는 범위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제외한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만 아니면
그 나머지 조건, 적어도 하나라는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키게 되니까 이것의 반대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는 나머지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큰 최소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50번은 두 2차 방정식의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이고 이 2차 방정식에도 두 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 x는 알파로 두 식이 하나의 해만 공유하고 여기에 해가 뭐 베타라면 여기 해는 감마로 다른 하나의 해는 달라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공통인 해를 알파라고 하면 이 식과 이 식을 이렇게 같다고 놓을 수 있겠죠. 그 식을 정리해주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인 수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가 1인 경우 또는 알파가 2인 경우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A가 1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에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두 식이 완전히 같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해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직 하나의 공통인 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가면 알파가 2인 경우,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A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이 식에 대입해서 각각 정리를 해주면 두 식이 다른 형태가 나오거든요. 다른 형태가 나오고 알파가 2로 그 해를 2로 한 근은 공유하고 다른 한 근은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52번 소수 PQ에 대하여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 더한 값은 P, 곱은 Q. 여기에서 소수 PQ, 실은 소수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소수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그 소수의 곱이 Q라고 했는데 이 소수인 경우에는 곱을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합보다는 지금 곱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Q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를 만들려면 알파나 베타가 이런 형태밖에 올 수 없죠.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Q여야 두 근의 곱이 Q, 소수 P인 경우로 만족하니까 이 경우만 존재. 따라서 이 경우를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PQ가 소수인 경우를 일일이 나열을 해서 구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소수에다가 1만큼을 더했을 때 다시 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짝수인 소수는 2만 있고 나머지의 소수들은 전부 다 홀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가 소수의 대표 주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짝수는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홀수만 가능한 경우인데 그러면 뭐 3 더하기 1은 4로 소수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5 더하기 1도 마찬가지고 7 더하기 1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짝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이 Q 값은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P는 당연히 3이 될 거고.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3이 되겠다.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이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일 때 양수 P의 값을 구해라. 마찬가지로 근거 계수 관계에 의해서 PQ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근거 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값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자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대입을 해주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주면 가능한 P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4이거나 근데 문제에서 P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만 가능. 이 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아까는 유일한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맞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두 근 다 공유해도 되고 한 근만 공유해도 되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찾아주는 그때 실수 A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통근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정하고 두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정리해주면 아까의 문제처럼 이번에도 A의 값이 2이거나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A거나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각각의 경우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A가 2인 경우에는 두 식이 일치하면서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A가 나왔고 두 번째는 식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A는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둘 다 만족하게 돼요. 불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각각 둘 다. 그래서 총 가능한 경우는 A가 2일 때, A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A 개수는 3개.